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역전, 인생 역전, 역전의 강사입니다. 예, 지금 제 유튜브에는요, 수능 역전과 인생 역전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예, 제목 보시면 이제 분리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섞여 있어요. 수능 역전 이야기도 있고, 인생 역전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제 블로그 주소를 가끔 밑에 남깁니다만, 그, 블로그에는 이제 수능 역전 따로, 그 다음에 인생 역전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한 가지 시리즈를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영어 시험이 급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영어 역전을 이제 하나씩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능 영어 역전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수능 영어 역전 중에서 그 단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하기로 하죠. 수능 영어 역전의 첫 번째 시리즈로 하루 단어 암기량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 하면서 이제 그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수업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수능 준비하시는 학생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과 토플 뭐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고3들 또는 이제 예비 고3이죠. 이제 수능이 며칠 전에 끝났으니까 예비 고3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수능 영어 역전부터 실는 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준비하는 그 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뒤로 하고요. 일단 너무 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이제 수능 영어에서 어느 영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업 영어, 특히 수능 영어에서는 단어 수거, 이 어휘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1, 고2 때까지 그 단어나 혹은 수거 그 어휘 수준이 조금 그 고3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고3이 되면은 갑자기 어휘가 수준이 올라간다거나 외화의 어휘량이 많아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고1, 고2 때 더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고3이 되면은 영어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많이 못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수능 영어를 위해서 어휘가 필수적인데요. 어, 하루에 일단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루에 제목과 같이 사람이 말이죠.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최대 단어나 수어를 몇 개나 암기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부터 먼저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저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하루에 단어 암기는 하루에 200개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몇백 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요. 그런 방법 중에는 그 자신한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잘 안 맞는 방법들도 많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좀 따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든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때 그 단어 수거를 하루에 몇 개 암기할 수 있냐 외국어죠. 할 때 200개까지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자기 옛날 고향을 땅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2차 대전에 도움을 준 그 대가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유태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예요. 독일에 산 사람은 독일어를 하고 미국이나 영국에 산 사람은 영어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말을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완전히 외국어죠,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나라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 혹시 하나원이라고 아십니까? 탈북한 분들이 이제 하나원에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교육원에서 이스라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루에 200개까지를 가르쳤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나가서 계속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하루에 어휘가 단어 수거가 200개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방법으로 되더라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개수로만 따지면은요, 하루에 200개까지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200개는 너무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20개만 한번 해보세요. 20개만. 20개라고 해도요, 이거 꾸준하게 200개를 하면요, 이게 4,000개가 됩니다. 그죠? 4,000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을 이제 고 1, 2, 3을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면 4,000개 플러스 1,000개에서 2,000개면 5,000개 내지 6,000개가 되는데요. 이 5,000개 내지 6,000개라는 것은 대학교 시험에는 충분한 어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 그 어휘 때문에 손해 볼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량은 200개지만 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금상첨화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하루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20개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200일만 되면 4,000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단어 좀 알고 있는 것까지 하면 누구나 5,000, 6,000개까지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 시험에서 어휘 때문에 손해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요.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학생들하고, 심지어는 그 취업을 해서요, 생활인들이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이 단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효과도 없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이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 쉬운 단어를 얘기합시다. 중학생도 이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두다, 중지하다죠. STOP, 스탑이라는 단어를 새로 공부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스탑이라고 열심히 그 연습장에다 씁니다. 줄이 그어져 있던, 줄이 안 그어져 있던 연습장에다 충분히 써요. 스탑, STOP 쓰고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러고, 또 스탑 쓰고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러고. 그거를 수십 번, 경우에 따라서 뭐 50번, 100번을 이렇게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단어를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20개, 30개 할 동안 10개도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죠. 그날, 그 다음 날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스탑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니까 그렇지, 조금 어려운 수준 단어였다면 그거 기억 안 나요. 무슨 뜻이었는지.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스페링 쓰면서, 철자를 쓰면서 STOP, 스탑,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10번 내에만 하십시오. 예, 10번 내에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거 철자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수능 시험은 어차피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예, 스펠링 가지고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 10번 정도만 쓰시고요. 다음 단어를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공부합니다. 예,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 단어를 한 단어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5단어, 10단어 할 때 20단어, 30단어까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족한 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한 단어를 공부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짧게 끝낸 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서, 뭐 정저가다면요,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 때 다시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그 단어를 자기가 반복해서 공부하거나, 혹은 강의 중에 선생님이 하는 걸 듣거나, 혹은 그 단어를 이렇게, 단어의 그 발음이나 그 뭡니까, 우리말 뜻 같은 것을요, 예, 자기가 소리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녹음해뒀다 듣든지 해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거나 그 단어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반복 노출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 영어는 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많은 영어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여러분 암기 못합니다, 그거. 제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만 3살, 4살부터 70세 할머니까지 가르쳐 봤는데요. 그 많은 영어 암기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영어 암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 속에 넣느냐? 자꾸 어떤 단어를 처음엔 조금 했더라도요, 그것이 반복 노출이 되게 되면요,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암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송희 선생님이 했던 기업은행 그 CF 기억하시나요? 기업은행은 국민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 저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
제가 거의 틀리지 않고 내용은 그대로 다 전했는데요. 제가 그걸 암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걸 암기하고 있으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죠? 반복해서 광고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 소리에. 이게 그 영어를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암기하겠다 그 생각 버리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몇 시간 있다 다시 하십시오. 예, 선생님이 뭐 내일까지 암기하라 했다면 그렇게 해야지 기억 속에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스펠링 쓰면서 연자에다가 새카맣게 써가지고 한 단어 암기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뜻도 생각 안 난다. 이런 바보 같은 일 하지 마시고요. 예, 아까 얘기했죠. 여러 번, 예, 한꺼번에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 노출을 해라. 반복해서 공부를 하든지, 그 소리를 듣든지, 누가 강의할 때 그걸 반복해서 듣든지, 요렇게 해야지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 공부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단어 공부할 때 그 장소가 대부분 도서관이나 독서실입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한국 영어가 다 망한 겁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뭐죠? 언어예요. 언어는 뭐예요? 소리예요. 그런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를. 스탑이라고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만두다, 중지하다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말로 해서 소리를 내십시오. 내 귀에 확실히 명확하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귀에 기억이 오래 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내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잠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나오라 그럽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라도 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고 다시 들어가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그리고 수거 공부하고 암기하고 할 때 반드시 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활용해서 하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그 효과가 눈으로만 보면 하면은 3분의 1도 채 되질 않습니다, 효과가. 이거는 이미 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자, 그리고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아마 옛날식 핸드폰, 이렇게 접는 폰 있잖아요, 옛날 폰. 그거 가지고 있는 분도 거기에 촬영이나 녹음은 될 거예요. 녹음하십시오. 촬영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녹음한 것을 자기가 듣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래요. 발음이 나쁜데.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미국 발음 내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미국에 당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 말은요. 독일 사람들이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2차 대전 때요. 그 독일 군인을 가려냈는데 얼굴은 잘 모르니까 영어로 처음엔 가려내려고 했대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 가려냈답니다. 예,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 미국식 발음 안 합니다. 물이라고 할 때 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워터 하면서도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식 발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해도 스마트폰에 녹음이나 촬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경선식 영어 그 암기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정성기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많이 강의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거 했다가 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학생들 가르쳐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면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편법이에요. 분명히 편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영어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 영어 단어를 그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 수가 있었고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좀 재미도 붙고 흥미도 붙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또 바뀌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는 그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방법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 설명하려면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고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일단 정선식 그 방법이 이런 거죠. 어태크란 단어 공격하잖아요. 그거를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죠. 탱크가 온다. 탱크가 오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도움이 된다면 쓰세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수능 1등급 해야 되고 대학은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단어만 하지 마시고 수거를 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급할 때는 단어는요, 이렇게 그 어근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거 보면서 대충 뜻 짐작할 수 있지만 수거는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짐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그 단어를 많이 하고 수거를 별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엔 수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따로 책이 나와 있는 수거장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전에 무슨 뭐 성문 영어 시리즈, 성문 기본 영어, 핵심 영어, 종합 영어에 보면 뒤에 항상 한 페이지씩 이렇게 수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뽑아서 복사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거도 같이 해드리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단어 수거가 돼 있으면 일단은 3학년 공부를 할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위압감, 영어에 대한 위압감, 두려움이 일단 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장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